안녕하세요. 5am 모닝 레시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나 자신의 진정한 치유자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디온으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나의 건강, 나의 통증에 집중하기도 하면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거고 축복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고, 저는 원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확온 노트를 다 써놓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까 적어보다가 다 못 썼는데 여러분들은 확온 노트 쓰면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1994년에 로이스 헤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책 치유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생각을 바꿈으로써 몸의 건강 상태까지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이 나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수근관 증후군, 이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게 손목에 위치한 뼈와 인대로 구성된 수근관이 다양한 이유로 좁아지면서 내부 신경이 압박을 받아 유발되는 손저림, 감각저하, 마비 등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오른쪽 손목이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힘들 정도였죠. 수술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낫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로이스의 긍정 확언을 따라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었기에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틈이 날 때마다 하루에 수백 번씩 긍정 확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손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2주가 지나자 손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내 손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진정한 치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로이스 헤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였나?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로이스와 함께하는 내면 치유 작업에 대한 그런 과제가 있어요. 거기에 거울 연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기꺼이 내 몸을 사랑한다.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 차례 해보고 말을 할 때마다 이 확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어제 나는 기꺼이 내 몸을 사랑합니다. 나는 기꺼이 내 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나를 이롭게 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이유들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뭔가 무리하고 있다는 걸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나를 건강하게 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내면의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어제 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수홍님과 통화를 했어요. 또 수홍님이 다니는 그런 한의원을 추천받아서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가기로 했고, 그리고 어제 제가 허벅지 앞벅지 쪽을 우연히 좀 풀어줬는데 통증이 좀 괜찮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뭔가 허리 아픈 게 단지 허리만의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저도 뭔가 수홍님이 어쨌든 간 전화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라 그래야지? 뭔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어제 또 미경 언니도 또 다른 분들도 다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확언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 확언이 아니네. 잠시만요. 오잉? 이 확언이 아닌데? 아이고, 뭔가 잘못됐다. 이것도 아닌데. 아이고, 죄송해요. 옛날에
응? 제가 그걸 지워버렸나? 헤헤. 제가 긍정학원 오늘 할 테니까 제가 어제 했던 게 뭔가 저장이 안 돼 있었나 봐요. 오늘은 그냥 요것만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읽을 테니까 일단 요거 하고 중간에는 제가 읽을게요. 학원은 중요하니까. 함께 꼭 입 밖으로 내뱉어 주세요. 나는 내 존재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곧 건강임을 받아들인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함을 야기하는 내면의 정신적 패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적으로 내려놓는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신다. 나는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재밌는 운동을 한다. 나는 내 몸이 얼마나 경이롭고 훌륭한 기계인지를 잘 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러한 몸 안에서 살고 있음을 특권으로 여긴다.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좋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나 왜 이렇게 밑에 아이고. 아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작아져 있었네요, 제가. 그리고 통증과 상처 치유 학원만 할게요, 오늘은. 나는 내 몸을 좋은 친구로 여긴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신성한 지혜가 있다. 나는 세포가 말하는 지혜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조언이 타당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항상 안전하며 신성에 의해 보호받고 안내받는다. 나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선택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요 마지막 문장이 K 포인트가 보다. 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오늘 책 가지신 분들은 92쪽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쪽수를 얘기하니까 되게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것 같네요. Richie, this book is Rich Dad Poor Dad. It's steady seller for 20 years. 그리고 today's lessons about let Don work for himself, for myself. let money work for myself.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터디 세션, 우리가 세션 오늘 끝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약인데 또 요약하고 넘어가야겠죠? 부자 아빠 다시 읽기. 9살의 로버트 기요사키와 학교 친구 마이크는 그부의 해변 별장에 초대받지 못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둘만 가난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난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로버트와 마이크는 실제로 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죄송해요. 그들은 먼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 쓴 치약 튜브를 모았다. 그리고 나무로 제조된 치약 튜브를 녹여 석고주형에 부었다. 말 그대로 5센트 위조 주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둘의 어이없는 실험을 목격한 로버트의 아버지는 그렇게 돈을 벌고 싶으면 차라리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들어보라고 말했다. 당시 마이크의 아버지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다수의 성공적인 사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이크의 아버지, 즉 이 책의 제목에 나오는 부자 아빠는 그들을 가르치는데 동의했다. 단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르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 아침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 한 곳에 나와 진열대의 먼지를 털고 청소하라고 했다. 주 1회 3시간 근무하는 일의 보수는 시간당 10센트였다. 로버트는 그렇게 번 돈을 주로 10센트짜리 만화책을 사보는 데 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는 그 일에 흥미를 잃고 만다. 일 자체가 지루한 데다가 보수도 형편없어 실망감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가 마이크에게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하자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가 예상했던 그대로라며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라고 했다. 로버트의 아버지는 교사로서 설교에 주로 의존했지만 말수가 적었던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다. 그것은 바로 실제적 체험을 통해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로버트는 마이크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어두운 거실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진저리가 나고 감정이 격해진 로버트는 마이크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불만을 토해냈다. 아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보수도 인색하게 주는 구두쇠라고 비난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로버트의 생각이 틀렸음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먼저 삶은 말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내두르면서 가르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게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보스에게 대들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힐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고 삶의 새로운 행태를 환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삶이 그렇게 나올 땐 무언가 배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기록해야겠다.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기기만을 헛되이 기다리며 삶을 허송한다. 아니면 평생 리스크를 피하며 안전한 삶만 줬다가 별 볼일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와 마이크가 자신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말했다. 직원이 150명이 넘는데 하나같이 일자리는 요청할지언정 로버트와 마이크가 원하는 것과 같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반영하는 학습 과정을 만들어 두 아이에게 조금 체험을 시켜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그런데 로버트는 그가 직원들을 착취하는 구두쇠라는 사실 말고 자신이 알게 된 게 무엇인지 되물었다. 부자 아버지는 그런 그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가 문제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타일렀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마이크의 아버지는 로버트에게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한다. 돈의 작용 방식을 배워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또한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가 화를 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배움에는 활력과 열정, 불타는 욕망이 필요한데 그 방정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고소득 일자리를 가진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금전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가 만약 지금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시간당 10센트를 받고 일하며 느낀 그 감정, 즉 실망과 좌절을 평생 느끼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버트에게 세금의 개념을 소개하며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정부의 세금 부과에 늘 휘둘리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에게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지 물었다. 로버트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는 이제부터는 가게에서 일해도 돈은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버트에게 머리를 잘 써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이후 3주 동안 무급으로 일했다. 마이크의 아버지가 찾아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무언가 배운 게 있는지 물었다. 둘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부자 아버지는 만약 그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적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는 아이들에게 시간당 25센트를 제안했다. 아이들이 거부하자 시간당 1달러로 다시 시간당 2달러로 얻었다. 마지막으로 시간당 5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어른들도 받기 힘든 임금을 주겠다는 제안이 로버트를 갈등에 빠뜨렸다. 하지만 로버트는 끝내 그 유혹을 이겨냈다. 부자 아버지는 아이들이 그런 임금 제안에 흔들리지 않는 점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두려움과 욕심에 휘둘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남의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돈이 손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것들을 갖고 싶은 욕심에 빠진다. 아, 또 양심에 찔리는?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또 지출을 늘려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부자들은 이를 세앙쥐 레이스라고 칭찬했다. 그는 소년들에게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또 빈번히 감정을 따르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결국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두려움은 가난한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다. 부자들도 종종 두려움을 느낀다. 부자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단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뒤에 우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요거 마저 해야겠다. 잠깐만요. 그는 물론 학교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를 시작이 아니라 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워야 할 핵심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생각하는 법, 즉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서 생각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사고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그들에게 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일렀다. 관심을 기울여 찾다 보면 기회가 보일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보게 되면 평생 다양한 기회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부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했고, 곧 또래 친구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 2시간 동안 양껏 만화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데서 기회를 발견했다. 판매되지 않은 만화책을 수거해 폐기에 처분하는 관행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린 것이다. 유료 만화방 사업은 그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며 석 달 동안 잘 굴러갔지만 결국 가게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폐업에 이르렀다. 하지만 소년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는 첫 번째 교훈을 제대로 체험하고 배웠다. 그들이 현장에 없는 동안에도 만화방에서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제 아이들은 더 많이 배울 준비가 되었고, 부자 아버지 역시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다. 자, 이제 모먼트, 좌뇌, 우뇌, 잠재의식 모먼트가 나와요. 좌뇌 모먼트. 고소득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로버트의 가난한 아버지는 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시달렸다. 우뇌 모먼트. 여기가 현실인식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우뇌가 뭔가 창의적인 걸 생각하는, 폐기되는 만화책을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보는 순간 특정한 사업의 기회가 생겨났다. 그리고 잠재의식 모먼트. 사람들은 감정과 욕심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둔다. 그러니까 감정과 욕심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아야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학원도 하고요. 여러분들 학원 노트가 저는 조금 사실 궁금해요. 제 학원 노트도 공개할 수 없기에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좀 쓰면서 제가 29일에 북토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지금 벌써 막 강의 계획이 막 계속 바뀌고 있는데 1시간 안에 이거 얘기를 다 하려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일단 핵심은 적어라는 거고, 그리고 학원 노트를 쓰면 제가 학원과 액션 플랜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쓰다 보니까 학원을 한 교 쓰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걸 일단 짧게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자세한 액션 플랜은 이 플래너에 쓰는 거죠. 제가 그래서 북토크에서는 이 노트 2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제가 노트를 쓰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청을 못하신 분들은 그로우에서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 아주 카카오 아이디로 쉽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 프로필 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달의 기자상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거, 올해 여기자상, 요 밑에 네이버.me 뭐 XC 여기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영원입니다. 무료고요. 네.
26분이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저희가 10대 비즈니스 영역 여기까지 했거든요. 우주 10대 비즈니스 영역, 위성 발사, 위성 인터넷, 심우주, 달 착륙, 지구 관측, 우주 여행 이렇게 했는데 1조 달러 스페이스 사업을 만드는 10대 비즈니스 여기까지 했어요. 왜 2021년에 민간 우주 개발이 급부상한 것일까? 그쵸, 아직 우주 가보지도 못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우주와 기후변화 사이에 관계가 밀접해 있고 우주 경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게 시급해지는 5가지 요인을 분석했다. 우리 딱 여기까지만 해요. 우주와 기후변화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와 기후변화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우리 이거 했었죠. 기억나세요? 우리 올해 초에 이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초점을 맞춘 투자자가 늘었는데 위성 이미지는 기업 활동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라는 거죠. 위성 애플리케이션은 기업과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모니터링하는 자료인데 기업은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최적화할 수 있고 그쵸?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인프라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기후변화가 특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데이터를 마이닝한다, 이렇게 채굴한다는 그런 거예요. 네.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해 날씨, 기후, 해양을 이미지하고 추적, 분석하는데 위성 기술과 우주 탐사는 글로벌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들어야지. 그러니까 우주와 기후변화, 우주 쓰레기를 치워야 이게 우리 기후에도 뭔가 되나 보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벌써 28일인데, 네. 여러분들의 댓글 읽으면서 마칠게요. 내가 나 자신의 진정한 치유자, 박태환 헤드폰 쓴 모습